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종전선언의 허와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전선언 찬성 및 반대 측의 주장과 현 안보 상황 하에서 종전선언이 어떠한 그 위험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우리 한국에 종전선언 및 정상회담을 하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북한 측에 제의하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을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였으며,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였죠. 또한 북한은 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과 이중 기준 등 각종 제재를 제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적대적인 의도는 없지만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종전선언과 유엔군사령부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으로 종전선언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선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한 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러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제의에 대해서 단계별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과 이중 기준을 철폐할 것을 요구를 하였으며,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또 유엔사 해체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에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북한은 비핵화를 지연하면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공세를 펼 것이며,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에 이어서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초기에는 아마 평화협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기만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와해시키며 대남 무력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습 남침을 강행할 것이며 무력적화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종전선언이 되면 가장 먼저 유엔사를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죠. 자,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북한은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불법적 간섭 도구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해체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의 고유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기능이 상실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이죠. 또한 아울러 유엔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 통합사령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는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일 뿐 유엔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사는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체 후에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북한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국내의 일부 세력들까지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작년도 8월 20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한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죠. 송영길 대표가 이것이 이것 그러니까 유엔사가 우리 남북 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통일원에서도 2018년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가 50% 정도 달성되는 시점에 유엔사를 해체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서 유엔사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종전선언 이후에 얼마든지 해체해도 되는 하찮은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엔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동안에 어땠습니까? 유엔사는 한국 전쟁에 즉각적으로 개입했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우방국이 신속히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일에 이 16개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약에 한국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재참전할 것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재참전 결의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재남침을 방지하는 그런 억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평시에는 유엔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 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죠.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유엔사는 한국 방어 임무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국 방어 임무는 한미연합사에 이양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전협정 관리자로서 한반도의 위기 완화와 한반도 안정 유지에 힘써왔으며, 또한 유엔사가 있음으로써 한국은 각종 안보 리스크가 감소된 가운데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사시 즉 전쟁이 일어난다면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엔사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을 지휘하는 우호 세력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채택함 없이 신속히 한미연합사 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미래연합사가 필요로 하는 긴요한 전력들을 제공하는 전력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사시에 유엔사가 한반도의 전구작전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평시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대화, 어떤 통로의 역할을 유엔사가 해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상실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NDL이나 또 NLL 일대에서 피야가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을 북측과 협의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전부 제한되게 되죠. 또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력 충돌이나 또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고강도의 도발을 북한이 일으켰을 때 그 위기 완화 기능이 크게 약화가 되죠. 또한 아울러서 북한이 고강도로 도발을 했을 때 신속히 개입하고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확전 방지 수단이
없어지게 되죠.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또 기습적인 그런 고강도 도발을 했을 때 대응 수단이 크게 제한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난다면 유엔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미군 및 회원국의 전력이 신속하게 한반도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초전 피해는 매우 심대해지겠죠. 왜냐하면 유엔사가 없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도 받지 못할 것이고 또 참전국들이 각각 자국의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고 하는 이런 소요 기간들을 고려하면 개전 초기에 신속히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한반도를 지원하고 전투 근무 지원하는 이런 전략적인 거점인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들이 모두 상실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엔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도 남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종전선언과 유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